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당뇨를 극복해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진행을 맡은 신현우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방송 진행해 주실 전문의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건국대 의대 내분비내과의 최수봉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저 만나볼 사례자분에 대한 얘기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당뇨병을 앓으신 지 무려 40여 년이나 되셨다고 합니다. 거의 반평생 동안 당뇨와 함께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채식 위주로 소식을 하신 건 물론이고 이 강박증이 있을 정도로 운동을 또 해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역효과가 나셨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함께 보시죠. 40여 년간 교직 생활을 해온 황희 씨. 어느덧 훌쩍 흘러버린 시간. 그리고 달갑잖은 동반자로 그를 힘들게 하며 반평생을 함께 해온 당뇨병. 하지만 지금 그의 생활에는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데 직접 찾아가 본 그의 집. 마침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던 황희 씨. 철저한 성격답게 매 끼의 식사는 스스로 정한 양만을 먹고 있다는데 그래서 이제 소고기도 한 4끼마다 이만큼 먹어요. 하지만 여느 당뇨병 환자들과는 달리 반찬의 종류도 양도 정상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 활동하기에 충분한 양과 먹고 싶었던 음식들을 대부분 마음 편히 먹고 있다고. 선생님, 그전이랑요, 지금이랑 식사량 많이 차이 나세요? 옛날보다 밥을 훨씬 더 먹죠. 그전에는 어느 정도 드셨어요? 50g 먹었다니까? 50g 먹던 거 지금 200g 먹잖아. 그럼 식사하시는 게 많이 즐거워지셨겠어요? 응. 아주 뭐 완전 해방이지. 밥 50g 먹을 때는 밥이 한 숟가락이니까 금방 반찬은 먹어야 하고 한 숟가락을 요만큼씩 떠가지고 이렇게 먹고 반찬 먹고 밥을 아끼느라고 그 고생을 하고 살았어요. 그의 생활이 달라진 건 약 두어 달 전.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하면서부터. 당뇨 조절이 잘 되니까 고통스러운 운동 식사 후에 30분씩만 하면 1시간씩 하던 것을 20분, 30분 바쁘면 안 해도 되니까 그거에서 해방돼서 좋고 먹고 싶은 거 먹어서 좋고 당뇨병이 낯선 것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도 좋아서 같이 하자고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간 기록해온 당뇨 수첩만 봐도 짐작이 되는 40여 년의 긴 투병 생활. 시간이 갈수록 먹는 약의 양은 늘고 식사량은 더욱 줄었지만 그럼에도 몸 상태는 더욱 악화되기만 했었다는데 처음에는 아침에 반알, 저녁에는 안 먹고 그렇게 쭉 가다가 잘 안 들어서 나중에는 아침에 반알, 저녁에 반알. 그러고 운동을 하고 밥을 이제 150g을 먹고 살았는데 그래도 당뇨가 잘 조절이 안 돼서 아침에 한 알, 저녁에 한 알, 밥을 한 140g, 120g 또 그러면서 약은 점점 늘리고 밥의 양은 점점 줄이는 거예요. 밥을 50g으로 줄였어요. 50g으로 줄이고 약을 아침에 한 알 반, 점심에 한 알 반, 저녁에 한 알 반을 먹고 밥을 50g을 먹어도 기관지 약을 한 6가지, 7가지를 먹으니까 그런지 혈당 조절이 안 돼요. 그런 고생을 하고 식사 후에 러닝머신을 1시간씩 하는 거예요. 엄청 힘들어요. 1시간 하려면. 현재 그렇게도 잡히지 않던 혈당 수치가 안정되면서 생활 자체가 달라졌다는 황희 씨. 그전에는 혈당 수치가
밥 먹고 나면 잘 안 내려가서 약을 자꾸 더 먹고 운동을 자꾸 더 하고 그런 애를 먹었는데 이제는 운동을 더 안 해도 되고 밥을 조금 더 안 먹어도 되고 먹을 만큼 먹고 운동 안 해도 혈당이 조절되니까 편하죠. 그리고 스트레스가 적지요. 인슐린 펌프 치료 후 건강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는 황희 씨. 어쩌면 40여 년의 긴 세월에 함께한 해묵은 당뇨병이 완치될 수도 있을 거란 희망도 생겼다. 정든 강단을 떠나 정년퇴임을 한 지금 건강한 노후는 그의 가장 큰 바람 중 하나. 인슐린 펌프에 거는 기대와 믿음이 그 무엇보다 크다. 인슐린 주사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의 템포에 맞춰서 모자라는 걸 보충해 주는 거니까 인공췌장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 초기에 인슐린 펌프를 접할수록 완치될 확률이 높아져요. 인슐린 펌프를 떼버릴 수 있는 당뇨 치료가 끝날 수도 있어요. 당뇨가 치료 불가능한 병이 아닙니다. 내복약으로는 치료 불가능하지만 인슐린 펌프로는 치료가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인슐린 펌프를 만나고 또 당뇨에서 해방돼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제 경험으로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뇨를 40여 년 동안 앓으셨다고 하면 이거 지겹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될 정도인 것 같은데요. 처음 진료 당시에 이분 어떠셨나요? 이분 굉장히 불안해 하시고 네. 상당히 연약하게 보이시는데 굉장히 말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보기에는 강박증이 있다? 뭐가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구나. 지금 몸이 좀 나빠지는구나. 그래서 말이 많으셨어요. 예, 그랬던 분이에요. 네. 네. 물론 듣기로는 과거에 당뇨 치료를 위해서 정말 갖은 노력을 다 하셨다고 합니다. 일체 약물 치료 없이 식이요법과 운동으로만 병을 이기고자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더 악화됐던 이유는 뭘까요? 이분은 약 안 쓴 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합병증 잘 살아셨을 거예요. 먹냐 안 먹고. 그것도 좋은 판단이었어요. 근데 나쁜 판단은 뭐냐 하면은 운동과 식사를 적게 먹는 것으로 당뇨병을 이기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비정상적인 생각이죠. 왜 그러냐면 당뇨병이라는 원인이 당뇨병의 원인이 운동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없애기 위한 반대의 개념, 운동을 많이 한다든가 음식을 적게 먹는 것이 당뇨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아니죠.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들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원인을 없애는 치료해야 되는데 이건 영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운동소도 당뇨병 증상이 거의 똑같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뇨병 치료하는데 왜 운동을 합니까? 원인도 아닌데, 그렇죠? 아니, 당뇨병의 원인이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 영 다르니까 그거의 반대 개념은 작게 먹는 게 당뇨 치료를 고치는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거 잘 아시죠? 네. 근데 그걸 모르신 것 같아. 일반으로 알려진 사실들을 가지고 잘못 판단하신 거예요. 이게 잘못된 정보 때문에 이해한다는 사용자가 고생하신 거죠. 결국 이분이 이제 시작하신 게 인슐린 펌프 치료인데요. 불과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지금 상당히 만족스러워 하시거든요. 굉장히 이 치료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도 굉장히, 좀 더 그래요. 한 3일만 되면은 벌써 기운이 챙겨지고, 대부분의 네. 경우. 왜 그러냐면, 이때까지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했던 우리 세포들이, 그러니까 포함해서도. 에너지 충분히 공급받으니까 이제 사는 거지 뭐. 네. 뭐 좋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반응이 무척 빠른 게 원래 그래요. 원래 그냥 많이 빨리 좋아져요. 근데 단 안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다 망가지고 오면 안 좋아요. 합병증 오기 전에 해야 되는 거죠. 합병증 오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기능보다도 훨씬 망가지는 거니까. 그죠? 합병증 오기 전에 와야 되겠죠? 그래서 네. 일찍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네. 네.
보통 뭐 이런 장기적으로 당뇨를 앓으신 분들이 합병증이 참 많으신데요. 이분은 다행히 이제 합병증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나타나는 대표적인 합병증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 합병증 그림 한번 보시죠. 이 다리를 자르게 되죠. 이제 이거는 이 신경 망가지지, 다리 신경 기니까 신경 망가지지, 혈관도 망가지지, 면역 체계도 나빠지니까 계속해서 몸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름이 생기고 그래서 계속 더 자르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또 당뇨병으로서는 합병증은 망막에 있는 혈관이 다 망가져요. 눈에 있는 망막 세포를 먹여 살리는 망막에 있는 혈관이 망가져가 이렇게 장님이 돼버리죠. 다 망가져가지고 신장도 망가지죠, 그죠? 그래서 혈액투소, 봉합투소 같은 거 망가지죠. 이것도 신장세포의 90%가 망가진 다음에 알아요. 그러니까 70% 망가져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벌써 30%가 남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인슐린펌프를 달게 되면은 30% 남아있으니까 절대로 혈액투소가 안 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어리석게도 당뇨 환자들이 10% 남아가지고 혈액투석하기 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인슐린펌프 달려가니까 이미 짜부러졌는데 피가 힘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들은 합병증의 성격이 오랫동안 잘못 치료 때문에 나는 결과 온다는 거 알고 서서히 망가진다 알고 자기 느낌이 오기 훨씬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 정도의 여유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합병증을 예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합병증에 관해서 인슐린 펌프 치료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실제 한국의 10개 의과대학의 당뇨병 교실이 연합해서 많은 논문입니다. 당뇨에서 6.5% 이상 되면은 혈당 높고 이거 치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합병증 온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299명에 대해서 25년간 당뇨세 변동을 봤더니 여기 이제 그 범위지만은 처음엔 9.8%예요. 평균치가. 그러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25년 동안 보니까 계속 8.5%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합병증을 만들 수밖에 없는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병원에 다니면 어떻게 돼서 합병 틀림없이 오죠. 근데 인슐린펌프 치료한 거 우리가 세계에 발표한 건데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맨 처음에 9.3% 정도였는데 3개월부터 6.5% 계속 유지하죠. 그래서 이렇게 인슐린펌프 달면은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죠. 혈당치가 완전 정상화되니까. 그럼 이미 합병증이 생긴 후에도 인슐린 펌프 치료가 효과가 있을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합병증이라는 게 왜 범위가 넓으니까 다리 발가락 조금 빠른 골마상 그것도 합병증이지만 다리가 다 짧은 것도 합병증이네, 그죠? 차이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합병증 왔을 적에는 회복을 해야죠, 그죠? 그 정도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한 가지 데이터를 보면은요, 우리가 발표한 건데 족부 병변에 있는 환자들, 족부 병변이라는 거니까 다리가 골마가 자르게 된 환자들, 다리가 자르겠다는 환자들이 왔어요. 그것들이 처음 들어올 적에는 혈당이 이렇게 높았어요. 3, 400이었죠. 그런데 인슐린펌프 달고서 2주 되니까 완전히 정상 혈당이 됐어요. 그래서 이 환자에 대해서 결과가 어땠냐, 치료 결과가. 우리가 유명한 병원, 대표적인 병원 두 군데는 65%, 약 60%를 다리를 아래 여기를 잘라냈어요.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21편 잘랐다는데 20편 자른 것도 보면 큰 다리 자른 게 아니고 발가락 한두 개 자른 거예요. 큰 다리 그대로 남아있어요. 하나도 안 자르고. 그래서 장애를 안 만들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쪽은 혈당 높게 유지하니까 계속 망가지고 아까 이 환자처럼 혈당 정상화되니까 몸이 좋아져가지고 균도 다 없어지고 다 봉합이 된 거죠. 회복해가지고 그래서 안 짜게 된 결과죠. 그 외에도 망막증에 대한 이런 결과들도 있고 신경합병된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좋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 당뇨병 합병증은 있다 할지라도 좋아질 수 있어요. 눈에 망막증 있는 사람도 눈이 좋아지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지난 40여 년간 끊임없이 힘들게 알아온 이 당뇨병이라는 고민을 해소시켜준 인슐린 펌프 치료. 궁금하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이번에는 직접 병원으로 가서 치료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뭐 대부분의 환자들이 식사할 때나 운동할 때 참 편안해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또 뭐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고 나서 이 교육받는 것도 그다지 어렵게 보이진 않습니다. 아, 그럼요. 그 어렵지 않죠. 아주 간단한 이제 지식이니까. 네. 그리고 교육간호사가 그 교육과 전문적으로 하는 교육간호사들이 일하고 있으니까 뭐 누구나 다 약간 연세 뭐 많은 분이나 어린애나 잘 가르칩니다. 이 교육만 34년간 하고 있으니까. 네네. 벌써 34년 됐거든요. 전통이.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환자에 대해서는. 어느 교육팀보다도 당뇨병에 대해서는 잘 가르쳐주고 인슐린에 잘 가르쳐주고 있죠. 네. 네. 그럼 퇴소 후에는 어느 정도 주기로 병원을 다시 방문하면 되나요? 되게 4개월에 한 번씩 오시면 되는 거죠. 4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자주 올 필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병원은 교육시켜서 환자가 당뇨병 원인부터 치료 방법, 경험, 훈련까지 다 시켜가지고선 몸을 배게 만들어 나가니까 의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의사이기 때문에 병원에 찾아올 필요 없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자기 혼자 다 하니까. 네. 교통비도 안 들고 뭐 굉장히 좋죠. 그렇죠? 그렇죠. 건강해지고. 네, 그렇습니다. 뭐 넉 달에 한 번이면 1년에 3번 꼴인데요. 보통 지방에 계신 분들은 서울에 있는 병원 찾기가 참 부담스러우실 텐데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하시면 그런 부담이 많이 사라지시겠네요. 그렇죠. 그 병원에 자주 올 필요 없어요. 네. 그렇고 시골에 있는 환자들 뭐 어디 있냐 뭐 심지어는 뭐 홍콩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호주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우리 일본에서도 일본 환자가 와서 입원하게 하고 네네. 미국 시민권까지는 한국 사람들도 오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와서 입원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네. 전 세계에서 오는데 그 사람들도 되게 4개월에 한 번씩은 와요. 그렇군요. 네. 네, 인슐린 펌프 치료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방청객분들의 질문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궁금하셨던 점 계시면 질문해 주시죠.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한 후에 완치가 되는 환자들도 많이 있나요? 많이 있어요. 예, 꽤 많아요. 완치 안 되게 열심히 노력하는 환자들도 있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먹약 먹으면은 이 사람처럼 점점 나빠지잖아요. 좋아지지 않잖아요. 그거는 진짜 몸을 망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약 먹지 않고 초기 때 오면은 완치가 잘 돼요. 많이 적게 망가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살아있는 게 좀 많아야지 빨리빨리 회복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많이 망가진 사람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막 10년 만에 난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천천히 난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 췌장을 망가지기 전에 빨리 오셔야 돼. 망가지지 않는 방법의 가장 좋은 방법은 먹는 약을 안 먹는 경우에. 그래서 중국에 나온 결과도 먹는 약 안 먹는 사람들은 거의 다 났단 말이에요. 안 먹고, 오기 전에 안 먹었던 환자들은, 초기 환자들은.
그러니까 그 완치된 환자들이 지금 상당히 있죠. 네. 근데 문제는 그 아까 얘기했처럼 기존의 치료 방법을 믿고선 치료해가지고서 혈당 높여가지고 삐쩍 마르고 우리 몸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췌장도 많이 만들고 합병도 만들고 온 다음에 오더라고. 누가 이상한 악담을 했나 봐요. 마지막에 가라고. 그게 어디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은 낫는데 좀 힘들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당뇨를 잘 열고 초기부터 오면은 낫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슐린 펌프 치료를 하면 완치가 될 수 있다. 조기 치료를 하면 더욱 그 확률이 높아지신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하루 종일 인슐린 펌프를 달고 있으면 외출할 때나 잠잘 때 불편하지 않나요? 불편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나도 한번 어느 날 불편 한번 달아봤는데 뭐 참 잘 자던데요. 그리고 뭐 외출하고 다녀도 괜찮고 어떤 사람들은 밖에다 딱 내놓고 다니고 아주 자랑스럽게 왜냐하면 자기 건강한 사람이랑 알기 위해서 불편하지 않아요.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까지 다 궁금증을 풀어봤는데요. 오늘은 40여 년이란 긴 시간 동안 당뇨를 알아온 사례자분의 얘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환자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이분처럼 오래 당뇨를 앓으신 분의 경우 많이 쾌차하셨을 때 참 그 뿌듯함이 더 크실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뭐 좀 연세 많이 먹은 그 교수님이신데 그 얼마나 인생을 열심히 살아와셨는데 그냥 막 말라가지고선 정 희망이 없다 그랬다가 한 달 후에는 갑자기 외로우시더니 들어오시더니 앞에 있는 의자를 치우시더니 저한테 그 큰 절을 그냥 시멘트 바닥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이러십니까? 그 교수님 그랬더니 내 생명의 은인이신데 왜 제가 이렇게 안 합니까? 제가 이거 달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때가 그렇게 헤매고 있다가 이제는 정말 살 길 찾았습니다. 그래서 고마워하더라고요. 네. 그 저도 얼마나 그 마음이 좋은지 그죠? 야 정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분이 저렇게 좋아지시니 참 좋구나. 네네. 그런 일들이 뭐 그 환자뿐이 아니고 전부 다 고마워합니다. 네. 저도 상당히 좋아요. 그런 면에서. 네. 근데 또 그런 분들 보시면 기왕 치료 시작할 거 좀 더 빨리 오셨으면 좋았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렇죠. 오늘도 보니까 환자 하나가 저 부인이 남편인데 남편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뭐 그래도 이제 많이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지만은 근데 그 부인이 그러시더라고. 5년 전에만 제가 이거 알고 남편 달아줬으면은 이거보다 훨씬 좋을 텐데요. 눈도 안 멀고 그래서 눈도 안 나게 합병도 없이 좋아졌을 텐데요. 지금 좋아져도 행복하지만은 아쉬운 것이 그 얘기 아쉬운 것이 내 남편 5년 전만 인식품을 달아줬으면은 이렇게 훨씬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도 네. 부인께서 그런 거 볼 적에 정말 그런 아쉬움이 있는 사람들이 좀 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 의대 최수봉 박사님과 함께 당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정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얘기하다 지나갔습니다만은 네. 당뇨 환자 여러분들은 훌륭하게 잘 살 권리도 있고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이 환자처럼 잘못된 지식으로 40년 동안 그냥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희망이 없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손바닥으로 콘크리트 벽을 계속 쳐댄 거죠. 다 터질 때까지. 얼마나 망가졌겠어요. 그러다 이제는 좋아지니까 얼마나 고마워하시든지 이렇게 당뇨 환자분들도 좋은 치료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의사입니다. 환자가 고통을 받고 눈 망가지고 부인이 옆에서 울고 가족들 아들 딸들도 불안해하고 본인도 불안해하고 다리도 자르고 오고 그러면은 뭐 저도 사람 이상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런 꼴을 좀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프로를 통해서라도 잘 판단하셔서 좋은 치료 방법을 하시고 한국에서는 또 남 잘 되는 거를 또 못 보는 그런 풍조가 있거든요. 남 잘 되게 못하게 하는 그걸 잘 파악하셔서 올바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용기를 갖고 자기 삶의 행복을 위해서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런 합병증 많은 환자가 우리 제 외래 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많이 슬프니까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건국대 의대 최수봉 박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랫동안 당뇨병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시다가 나으신 분들을 보면 정말 보는 이들까지 기분이 참 좋아지는데요. 오늘 방송 보시고 그렇게 건강해지시는 분들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